요 마음 기술은 이제 크게 세 가지죠. 마음을 다루는 기술인데 명상, 마음 챙김, 긍정 심리입니다. 이것들을 간략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도식으로 표현했습니다. 그림으로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중심으로 해서 마음을 쉰다, 본다, 쓴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아, 마음 기술에는 크게 세 종류가 있는데 하나는 마음을 쉬는 명상, 마음을 보는 마음 챙김, 마음을 쓰는 긍정 심리, 이렇게 세 가지로 딱 구분해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조금 더 정확하게 들어가 보시면 명상에서 마음을 쉰다고 했습니다만 엄밀하게 보면은 욕구와 생각을 쉰다입니다. 그리고 긍정 심리의 경우에도 정확하게 표현하면은 욕구와 생각을 쓴다입니다. 욕구와 생각은 좀 이제 공식적인 표현으로는 동기와 인지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다음에 마음 챙김은 뭐 욕구, 생각, 감정, 감각, 행동 등 모든 마음의 현상을 봅니다. 그래서 간단하게는 요 마음을 쉰다, 본다, 쓴다 했지만 엄밀하게 보면은 명상에서는 마음 중에서 욕구, 생각을 쉬는 거고 긍정 심리는 욕구, 생각을 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다음 들어가겠습니다. 요 세 가지 잘 머릿속에 담아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 마음 수행법, 때로는 이제 마음 기술이라는 말고 마음 수행 혹은 마음 수행법이라는 말을 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명상 수행, 마음 챙김 수행, 긍정 심리 수행,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명상 수행은 명상이라는 마음 기술을 양성하는 거고, 마음 챙김 수행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 챙김의 마음 기술을 양성하는 거고, 긍정 심리 수행은 긍정 심리의 마음 기술을 양성하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 명상, 마음 챙김, 긍정 심리, 이걸 수행이라고 표현하면은 명상 수행, 마음 챙김 수행, 긍정 심리 수행,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아까 봤던 이 그림은 마음 기술의 세 가지 유형이라 볼 수도 있고요. 마음 수행법, 이 지구상에 이 인류가 지구에 출현해서 그동안 개발한 그 수행법들이 많이 있는데 그 수행법들을 나눠보면 크게 세 종류라는 것이죠. 그래서 마음을 쉬는 명상, 수행, 마음을 보는 마음 챙김 수행, 마음을 쓰는 긍정 심리 수행, 이렇게 나눠볼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거를 조금 자세히 보면은 이와 같이 볼 수 있습니다. 요거는 엄격하게 1대1로 꼭 대응된다고 할 수는 없으나 기존에 우리가 동양에서는, 사실 명상이라는 말은 동양에서 쓰이기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습니다. 아마 일본이 근대화되면서 서양의 메디테이션이라는 말을 이제 받아들일 때 명상이라고 번역을 했기 때문에 그 전에 이 동양에 사시던 분들은 중국인이나 한국이나 일본인이나 명상이라는 말을 쓰지 않았습니다. 없었죠. 그냥 마음수행법, 수행, 이런 말을 썼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행법을 나눌 때 과거에는 지, 관, 행, 이런 용어를 썼습니다. 멈출 지자, 볼 관자, 그리고 행할 행자,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법이라고 하는 것은 멈출 지자죠. 여기서 멈춘다는 것은 욕구와 생각을 멈춘다고 보면 됩니다. 우리 명상은 뭐라고 했습니까? 욕구 생각을 쉰다고 했죠. 욕구 생각을 쉬는 게 명상입니다. 그래서 과거의 수행법의 분류를 보자면 지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법은 크게 나누면 집중형 명상과 개방형 명상인데요. 이건 이제 뒤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음 챙김의 경우에는 이제 관법이라고도 하는데요. 이때 볼관자인데 여기서 우리가 혼동하면 안 되는 게 관법이라는 용어가 두 가지로 쓰입니다. 이 두 가지를 분명하게 구분하는 경우가 많지 않아서 이건 조금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관법에서 있는 그대로 본다는 의미로 관법을 쓸 때가 있고요. 이걸 제가 뒤에 다루는 관법과 구분하기 위해서 여실관법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관법 1은 있는 그대로 보는 관법이다, 그래서 여실관법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마음을 쓰는 긍정심리, 요즘 말로는 제가 긍정심리라고 용어를 사용했고요. 과거의 말로 하자면은 이제
관법과 행법을 포함합니다. 여기서의 관법은 앞에서 얘기했던 관법 1과는 다릅니다. 여기서의 관법은 그 일종의 심상법에 가깝습니다. 욕구와 생각을 사용해서 내가 보고 싶은 대로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제가 이름 붙이기를 앞에 관법 1과 구분하기 위해서 관법 1을 있는 그대로 보는 관법의 여실관법이라고 했고요. 이 관법 2, 이번에는 자기가 보고 싶은 대로 보는 겁니다. 관을 자제롭게 한다. 관자재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제관법이라고 이름 붙였습니다. 그래서 긍정심리에는 관법 2, 즉 자제관법과 행법, 행하는 것이죠. 실제로 이렇게 나눠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또 관법 2, 자제관법을 또 나눠보면요. 묵상법과 심상법으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묵상법은 묵묵히 생각한다는 뜻입니다. 앞에 명상지법은 생각을 멈추는 겁니다. 혹은 제가 좋아하는 표현으로는 쉰다라고 하죠. 쉰다, 혹은 멈춘다, 혹은 비운다, 혹은 내려놓는다, 이런 표현으로도 씁니다. 그러면 이제 그 관법이 자제관법에서의 묵상법에서는 이런 욕구와 생각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생각의 경우에도 가급적이면 이제 긍정적인 거겠죠. 뭐 성경이나 부처님 말씀이나 혹은 좋은 시나 에세이나 뭐 자기가 좋아하는 저런 말씀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말씀을 가만히 생각합니다. 묵묵히 생각한다. 묵상. 명상은 생각을 어둡게 한다. 생각을 멈춘다. 비운다. 내려놓는다. 쉰다. 제가 좋아하는 표현으로 쉬는 겁니다. 긍정심리에서는 쓰는 겁니다. 그 생각을 사용합니다. 그 생각을 비우는 게 아니라 좋은 생각을 깊게 묵상합니다. 숙고하고 묵상합니다. 뭐 그 밖에 여러 가지 기법이 있는데요. 그거는 나중에 또 오늘 다 다루면 재미없으니까 이미 다 다뤘습니다만 복습 차원에서 나중 시간에 또 긍정심리는 다룰 시간이 또 있을 겁니다. 또 심상법, 이 자제관법의 묵상법 말고 심상법은 그 심상을 최대한을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앞에서 이제 묵상법에 이제 감사 묵상도 이제 중요하죠. 또 관련해서 자비기원, 특히 이제 자기자비 요즘 많이 하지 않습니까? 자기를 향한 자비, 또 타인을 향한 타인 자비, 이런 것의 경우에는 생각을 비우는 명상이 아니고 욕구와 생각을 최대한, 그 욕구와 생각은 매우 건강한 바람직한 욕구와 생각이죠. 그래서 명상을 통해서는 욕구 생각을 쉬고 내려놓는 기술을 양성한다고 한다면 긍정심리를 통해서는 건강한 욕구와 생각을 자꾸 쓰는 겁니다. 그래서 개발하고 양성하는 것이죠. 마음사회 관점, 마음사회 이론으로 설명하자면 내 안에 건강한 나들을 자꾸 키워주는 겁니다. 건강한 나들을 키운다. 그래서 따뜻한 나, 자비로운 나, 감사하는 나, 또 웰빙 인지를 통해서 지혜로운 나를 자꾸 양성하는 것이죠. 이런 것에 주의를 두고 수행을 하게 되면 우리가 평소에 그 부적절한 생각, 하고 싶지 않은 뭐 욕구 이런 것들을 다스리는데 매우 유용합니다. 앞에 다뤘습니다만 정보 처리 용량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단점도 있습니다만 장점이 있다고 그랬죠. 바로 작기 때문에 우리가 다룰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정적인 욕구나 생각을 안 하려고 하면 더 떠오르죠. 더 강해지죠. 그래서 그걸 안 하려고 그 문제와 씨름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건강한 욕구, 또 건강한 생각을 자꾸 씁니다. 그걸 쓰게 되면 자연스럽게 부정적인 걸 없애려고 하지 않더라도 자연스럽게 사라지게 됩니다. 그게 정보처리 용량 제한성에서 다뤘던 그 우리 마음 지식의 중요한 부분이었죠. 그래서 또 심상법에는 이제 자비기원 말고도 요즘 또 긍정심리에서 많이 쓰는 그 최상의 자기 기법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그 BTS 있지 않습니까? 이제 BPS죠. Best Possible Self. 그래서 이런 것도 이제 또 뒤에 한번 또 다뤄드리겠습니다. 이런 심상법 등이 이제 자제관법에 들어가고요. 그리고 긍정심리는 행법도 중요하죠. 예를 들어서 자비관도 중요하지만 자비행이 중요하죠. 또 감사를 자꾸 이렇게 감사일기를 쓰고 감사를 느끼는 것도 중요하지만 감사를 표현하는 것,
중요하죠. 그래서 그 건강한 그런 욕구, 그런 생각을 실제 몸으로 행하는 그런 행법도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주로 이제 명상에 대한 설명을 조금 더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그 명상 마음 챙김 긍정 심리가 기본적으로 세 가지 마음 기술 혹은 수행법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하이브리드도 있습니다. 그래서 명상과 마음 챙김을 함께 하게 되면 마음 챙김 명상입니다. 우리가 왜 MPPT에서는 처음 2주 동안에는 마음 챙김을 다루지 않습니다. 처음 2주 동안에는 마음을 쉬는 훈련, 처음 2주 동안은 명상 수행만 하죠. 그래서 마음을 쉬는 훈련이 끝난 후에 3주 차에 가서 명상하는 고요한 때에 마음 챙김을 훈련하는 마음 챙김 명상하게 됩니다. 그 4주 차에 가게 되면은 이제 일상생활에서 명상을 하지 않는 여러 가지 욕구 생각을 쓰는 그런 일상생활 하면서도 마음 챙김을 하는 일상의 마음 챙김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5주, 6주, 7주, 8주에서 우리가 긍정 심리를 다루게 되죠. 그래서 이제 명상 마음 챙김을 함께하는 마음 챙김 명상이 있고 또 명상과 긍정 심리를 함께하는 긍정 심리 명상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이 단순히 숨에 호흡에 집중한다면 호흡 명상이 되겠습니다만 호흡 명상을 하면서도 긍정 심리를 섞을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들숨에 하나, 날숨에 평화하고 평화를 심상할 수도 있습니다. 그건 우리가 이제 생각을 사용하는 거죠. 그렇다면 명상과 긍정 심리를 같이 섞은 긍정 심리 명상이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물론 이제 긍정 심리적인 그 생각을 하고 행을 하면서도 마음 챙김에 깨어 있음이 있게 되면 마음 챙김 긍정 심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이브리드도 여러 가지 수행법으로 존재한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명상은 아주 간단하게 정의 내리면 순수한 주의입니다. bear attention, bear. 그 퓨어라는 말보다는 bear. 그러니까 맨손 맨발 할 때 아무것도 장갑 끼지 않고 양말 신지 않은 맨손 맨발 그런 이제 bear attention입니다. 이거는 이제 비판단적 주의라고도 할 수 있죠. 판단하지 않습니다. 평가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경험하는 거죠. 그걸 이제 심리학에서는 bottom-up processing이라고 합니다. 아래 위로의 처리다. 이렇게 하게 되면 뭐가 처리가 되겠습니까? 여기서 이제 볼펜 하나를 보더라도 볼펜을 그냥 있는 그대로 보는 거죠. 있는 그대로. 그러면 뭘 보게 되겠습니까? 있는 그대로 보지 않으면 어떻게 보게 되겠어요? 이 볼펜이 뭐 멋있는데 볼펜 색깔 좋은데 이건 내가 좋아하지 않는 건데 값이 얼마일까?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면 있는 그대로 보는 건 아닙니다. 바텀업 프로세싱이 아니라 탑 다운 프로세싱이죠. 위아래로의 처리입니다. 그 명상은 있는 그대로 보는 겁니다. 볼펜을 있는 그대로 보시면 볼펜 명상입니다. 호흡 가지고 해야만이 명상이 아닙니다. 볼펜 하나도 있는 그대로 보시면 볼펜 명상입니다. 그러니까 이 명상은 이 감각 정보를 처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 감각 정보를 처리하다 보면 욕구 생각을 쉬게 되는 거죠. 욕구 생각 안 하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더 떠오르죠. 우리 북극곰 실습해 봤지 않습니까? 하얀 북극곰을 생각하지 않으려고 하면 더 떠오르지 않습니까? 그 생각을 안 하려고 하지 않았다면 뭐 떠오르지도 않았겠죠. 그래서 욕구 생각을 내려놓는 쉬는 가장 좋은 비결을 얘기한다면 바로 감각에 주의를 보내는 것입니다. 여기서도 감각에 주의를 보낸다는 용어보다는 제가 감각과 친해진다는 표현을 쓰죠. 왜? 감각에 주의를 보낸다면 너무 욕구가 강하게 들어갑니다. 그냥 슬쩍 마음을 열면 이 감각이 들어온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명사로 한 것은 주로 감각과 친해집니다. 그래서 감각과 친해짐으로써 욕구 생각을 쉬게 되는 것이죠. 몸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몸 명상도 뒤에 또 설명하겠습니다만 몸 명상은 뭡니까? 몸의 감각에 주의를 보내는 것입니다. 오감에 주의를 보내는 것도 있고 내 몸의 감각에 주의를 보내는 것도 있고 그럼 호흡 명상은 뭡니까? 호흡 명상은 또 몸 명상의 일부입니다. 우리가 몸 명상할 때도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전체를 볼 수도 있습니다만 부분 볼 수도 있죠. 얼굴만 볼 수도 있고 손이나 발만 볼 수도 있습니다. 또 그 중에 이 숨에 따라서 가만히 가슴을
배를 보다 보면 가슴과 배가 늘어났다 줄었다 하지 않습니까? 그걸 바라보는 게 뭡니까? 호흡 명상이죠. 호흡 감각. 호흡 감각을 느끼는 거지 않습니까? 호흡 감각. 그러니까 그 모든 명상은 감각 명상이구나 이렇게 이해됩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감각, 그 오감 혹은 몸 감각, 호흡 감각, 또 행위를 하면서 경험하는 여러 가지 다양한 행위 명상 이렇게 나눠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명상의 효과는 한마디로 쉼입니다. 고요한 휴식. 그냥 가만히 볼펜 하나라도 가만히 바라보면 마음이 고요해져요. 지우개 하나라도. 커피를 마신다면 커피 향, 커피 맛, 커피의 색깔, 컵의 모양, 따뜻한 온도. 그냥 그거에 그 감각에 가만히 마음을 모으면 명상이죠. 각 잡고 앉아서 호흡 명상해야만이 명상이 아닙니다. 가만히 여러분이 그 커피 한 잔 마실 때도 가만히 마음이 쉬워진다면 명상입니다. 그때 여러분은 감각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감각을 처리하게 됨으로써 우리 정보 처리 역량이 제한되어 있다고 했죠. 그게 단점도 있습니다만 장점이 뭡니까? 다룰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욕구 생각을 내려놓을 수가 있는 거죠. 가만히 감각이 내 마음의 무대에 마음의 공간에 들어오게 하면, 의식 공간에 들어오게 하면 욕구 생각은 슬그머니 물러납니다. 그때 우리가 경험하는 것은 마음의 평화입니다. 내면의 평화를 회복하는 겁니다. 영어로 표현하자면 Recovery of Inner Peace입니다. 이것이 생각병을 치유하고 여러 가지 몸과 마음의 치유 효과가 있게 됩니다. 매우 긍정적 효과를 갖고 오게 되죠. 그래서 명상이 여러 가지 좋은 효과를 갖고 온다. 그런 것들은 이와 같은 쉼의 효과입니다. 쉼. 생물학적으로 보자면은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이 조화와 균형을 이루게 되는 거고요. 이런 것을 옛날 그 과거에도 몇천 년 전에 그 황제내경을 보게 되면 이런 말이 나와요. 염담허무, 진기종지, 정신내수, 병환종래. 내 마음이 이렇게 비워지면, 고요해지면 진기가 발생한다. 마음이 고요하면 진기가 발생한다 그래요. 그게 뭐 또 서구 의학적으로 보자면은 뭐 좋은 뭐 세로토닌, 뭐 좋은 면역 물질, 뭐 이런 것도 포함할 수 있겠죠. 진기가 따라온다. 그렇게 되면 내 정신을 바깥으로 산만하게 하지 않고 안으로 고요히 지키니까 어디서 어떻게 병이 오겠냐 이런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에도 유사한 용어가 있습니다. 마음이 가난한 자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들의 것이다. 그런 말씀이 있죠. 예수께서 하신 이 말씀도 가만히 들여다보면 명상 상태를 말씀하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마음이 가난하다는 게 뭘까요? 마음이 가난한 자가 뭐 태어날 때부터 정해져 있을까요? 그렇다면 이렇게 수행할 필요가 없겠죠. 우리가 수행을 통해서 마음을 고요히 할 때 그때가 마음이 가난한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럴 때 명상하신 분들은 다 아시죠? 마음이 고요할 때 평화로움, 달콤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그림으로 말씀드린 것이 그림으로 나왔네요. 우리가 욕구 생각을 안 하려고 하면은 더 기승을 부리지만 감각에 가만히 주의를 보내면, 감각의 문을 열면 이렇게 우리 정보처리 용량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제한된 공간이 감각으로 쓱쓱쓱쓱쓱쓱 채워지면 욕구 생각은 슬슬슬슬슬 빠져나가고 마음의 평화를 경험하게 되죠. 그래서 욕구 생각과 감각은 제로성 관계에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명상의 유형을 아까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집중형이 있고요. 그 다음에 개방형이 있습니다. 집중형 명상은 영어로 표현하면 zoom in, 개방형은 zoom out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방형 명상과 집중형 명상은 이렇게 엄밀하게 구분하기보다는 어떤 전체 스펙트럼 선상에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기본은 똑같아요. 뭐죠? 감각에 주의를 둠으로써 감각을 내 마음의 공간에, 의식의 공간에 들여옴으로써 욕구 생각을 쉰다, 혹은 비운다, 멈춘다, 내려놓는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욕구 생각을 쉼으로써 내 마음의 평화를 경험하는데 그 방법이 뭐냐? 감각이 들어오도록 마음의 문을 여는 겁니다. 그 방법으로
그 대상이 조금 더 줌인, 우리 영화에서 왜 이렇게 카메라가 쫙 들어가서 그 세세한 거 보는 게 있고 쫙 줌아웃돼서 전체를 보여준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주의의 대상이 매우 좁을 때 집중형 명상이다 할 수 있고요. 주의의 대상이 넓을 때, 범위가 넓을 때 개방형 명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점 하나 찍어놓고 바라보는 점 명상이나 뭐 조그만한 무슨 오음 같은 그 만트라를 반복한다거나 뭐 이런 것은 집중형에 속하겠죠. 혹은 호흡 하나, 호흡에서도 아주 뭐 좁은 영역의 그 감각에만 초점을 두게 되면 그거는 훨씬 더 집중에 가까운 그 집중형 명상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개방형은 이제 뭐 오감, 전체의 오감을 느끼는 명상, 혹은 몸 전체를 느끼는, 몸 전체의 감각에 주의를 두는 명상, 혹은 행위 명상도, 예를 들면 걷기 명상을 하더라도요, 발바닥에만 주의를 둔다면은 훨씬 더 집중형 명상에 가깝고요. 걷기 명상을 하시면서도 발바닥의 감각뿐만 아니라 주변의 그 소리, 주변의 풍광, 또 주변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냄새, 이런 뺨에 닿는 바람, 뭐 이런 것들에 주의를 보내신다면 그렇다면 개방형 걷기 명상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이게 좁은 제한된 안전한 공간에서는 집중형 걷기 명상 괜찮은데요. 바깥에서 도심에서 걸으실 때는 개방형 걷기 명상을 추천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뭐 여기저기 뭐 차도 많이 다니고 신호등도 있고 오토바이도 많이 다니고 그래서요. 집중형 걷기 명상 하시면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도심에서 걸으실 때는 개방형 걷기 명상을 추천합니다. 그래서 명상은 집중형이 있고 개방형이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연속선상이 있다는 얘기죠. 그다음에 이제 명상에 유의할 점은 이거는 뭐 그 아주 뭐 직업적으로 하시는 분들 아니면 상관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개인에 따라서는요. 그 개인의 체질의 사람마다 다르지 않습니까? 개인에 따라서는 그 집중형 명상을 지도자 없이 혼자 어디 뭐 기도원에 들어간다거나 산속에 들어간다거나 혼자 오래 수영하면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환각을 경험할 수도 있고요. 추천하지 않습니다. 가급적이면 이제 일상생활에서 개방형 명상 혹은 호흡 명상 너무 길게 하지 않고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무슨 주화인 말하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네,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 사실은 이제 그 명상 연구할 때 그 즈음에 그 향정신성 약물 연구도 꽤 많이 이루어졌어요. 그때 예를 들면 LSD가 개발되면서 그 LSD를 그 당시에는 처음에 나왔을 때는 이제 그 법적으로 금지되는 물질이 아니었는데 환각 경험을 하는데 그 똑같은 LSD를 복용해도 지옥 경험하는 사람이 있고 천국 경험하는 사람이 있어요. 개인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good trip, bad trip 그렇게 표현한다 합니다. 그래서 그 너무 집중형 명상은 혼자 오래 하는 것은 추천하지 않습니다. 네. 뒤에 다루는 마음 챙김을 함께 하면 제일 좋겠죠. 그래서 제가 이 명상을 이렇게 수행법을 이렇게 구분하는 이유가요. 명상이라는 말이 너무 오남용이 심한 것 같아서 이렇게 나눠봤습니다. 그래서 그 명상이라는 말을 좀 넓은 의미의 수행이라는 말로 쓰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저도 과거에는 그렇게 썼습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그 명상 연구에 좀 혼선도 있고 이게 뭐 명상의 부작용이 나올 때 이게 무슨 수행의 부작용이냐 이런 것도 알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두 다 명상이라 그러면은 이게 뭐 무슨 명상의 부작용이야.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 명상이라는 용어를 좀 제한되게 사용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명상, 마음챙김, 긍정심리로 나눠서 하는 게 좋겠다. 그렇처럼 요즘은 너무 명상이 많아요. 뭐 감사 명상, 신앙성 명상, 또 심지어 부자 되는 명상도 많아요. 유튜브에 보게 되면 그 학원 명상 뭐 그래서 부자 되는 명상이 그렇게 또 유튜브가 많아요. 그래서 자비 명상, 통념 명상 전부 수행법이라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긍정 심리의 수행법들이죠. 그래서 연구와 교육의 효율을 위해서 명상 개념을 너무 넓게 잡지 않는 게 좋겠다. 또 여기 지금 말씀 나옵니다만
자비수행도 자비기원이 있고요. 보통은 자비기원 방식으로 많이 하죠. 그거 말고도 일상생활에서 하는 여러 가지 일상의 자비수행도 많습니다. 그건 나중에 또 한번 다루도록 하죠. 그래서 이 자비기원만을 자비명상으로 부르기도 하는데, 이 자비기원을 할 때 보면요, 일반 명상과 달라요. 일반 명상은 이제 비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알파파, 뭐 세타파 이렇게 우리 뇌파도 굉장히 그 낮은 걸로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이 자비 수행을 할 때는 거의 감마파 30Hz 이상의 굉장히 높은 헬츠가 나오게 됩니다. 같은 수행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명상이라고 부르기보다는 따로 그 욕구 생각을 사용하는, 긍정적인 욕구 생각을 쓰는 그런 긍정 심리의 수행법으로 분류하는 게 좋겠다고 봅니다. 이렇게 보자면은 그 여러 가지 심상법들, 이런 것들을 또 같이 놓고 비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심상법도 상당 부분은 또 수행법으로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긍정심리에서 자비수행도 그 심상을 사용하는 것처럼 우리가 마음을 편안하게 하기 위해서, 이완을 위해서 여러 가지 심상법이 개발되어 있는데, 그걸 또 긍정심리의 수행법으로 포함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같은 기제니까요. 같은 방식의 마음 사용법이기 때문에 같이 묶을 수 있습니다. 또 반면에 어떤 명상법들은 명상이라고 부르면 안 되는 것들도 있죠. 그러니까 내적인 기제를 봐야 됩니다. 내적인 기제로 분류를 해야 됩니다. 그렇게 보면 이제 근육이완법이라고 불리는 것들은 실제로는 행위 명상의 일부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 내용이 근육에 힘을 주고 내려놓으면서 그 과정에서 감각의 주의를 보내게 되죠. 그걸 통해서 근육을 이완시키게 되는데, 그 메커니즘을 보게 되면, 그 내용을 보게 되면 그 행위, 근육을 긴장시키고 이완시키는 행위를 하면서 그 감각에, 몸의 감각에 주의를 보내는 그런 수행법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근육이완법은 오히려 행위명상으로 넣는 것이 행위명상 하나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 요점은 그 수행법을 분류할 때 그 내적인 기제, 그 주의, 또 마음의 어떤 요소가 작동하는가, 그런 그 내적인 그 기능, 내적인 기제를 가지고 그 수행법을 분류하는 게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마음 챙김은 앞에서 그 명상이 순수한 주의, 베어 어텐션이라고 한다면은 마음 챙김은 순수한 상의주의죠. 베어 어텐션인데 메타합니다. 나를 봐야 됩니다. 건포도 하나를 온전히 집중해서 맛을 볼 때 건포도 명상이죠. 근데 그 경험을 하는 나를 경험하게 되면 건포도 마음 챙김 명상이 됩니다. 건포도 명상하면서 마음 챙김이 이루어지니까요. 그래서 마음 챙김은 나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 챙김은 결국은 나의 객관화입니다. 나를 마치 제3자처럼 바라보는 나의 객관화 능력을 양성하는 훈련입니다. 마음 챙김 수행은요. 그 마음 챙김은 내 마음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그런 기술이라고, 그러한 마음 기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 챙김은 이제 옛날 말로는 자신반조, 내 마음을 반조한다는 뜻입니다. 내 마음을 본다는 거예요. 우린 보통 밖을 보잖아요. 막 화가 뭐 남편하고 막 부부싸움을 할 때 뭐 남편을 보잖아요. 남편한테 뭐 화가 나가지고 막 소리치기도 하지 않습니까? 밖을 보는 거잖아요. 근데 그때 마음 챙김 수행자라고 한다면은 나를 보죠. 분노하는 나를 봅니다. 화를 내고 있구나. 심장이 격하게 뛰고 있구나. 막 어깨가 딱딱해지고 있구나. 호흡이 얕고 빨라지고 있구나. 이런 나를 보시게 되면 그때는 마음 챙김을 하는 겁니다. 그런 그 나를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객관화 훈련, 그것이 마음 챙김의 요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말로 표현하자면은 마음에서 보는 거, 이게 일반적으로 우리가 많이 하는 거죠. 그럼 마음 챙김은 마음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메타한 겁니다. 메타한데 배어하다. 상위주의인데 있는 그대로 보기 때문에 순수한 주의. 그래서 순수한 상위주의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순수한 주의, 베어 텐션은 우리의 동기인지, 욕구나 생각이죠. 욕구, 생각, 판단, 평가가 붙지 않는 주의죠.
이런 면에서는 바텀업입니다. 아까 베어 어텐션도 바텀업이죠. 다른 점이 있다면 베어 어텐션은 그냥 그 감각을 있는 그대로 경험하는 거라면 마음 챙김은 베어 메타 어텐션입니다. 그 경험하는 나를 있는 그대로 봐요. 그러니까 그 명상을 하는 베어 어텐션 할 때도 메타 어텐션 할 수 있죠. 그러면 이제 마음 챙김 명상이 됩니다. 그러나 명상을 하지 않는, 베어 어텐션을 하지 않는 막 욕구가 막 강렬하게 일어나는, 뭘 먹고 싶다거나 아니면 뭐 분노가 일어난다거나 이런 욕구가 막 준동하고 생각이 막 여기저기 날뛰는 그런 상황에서도, 그럴 때도 그 마음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면 베어 메타 어텐션입니다. 그러면 마음 챙김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 보는 거죠. 또 욕구 생각을 붙이지 않고요. 네. 그래서 그 마음 챙김은 순수한 주의 플러스 상위주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메타 어텐션만 있고 베어가 없는 경우도 있어요. 자기를 자책하는 거죠. 자기 마음을 봐. 자기 마음을 보는데 있는 그대로 보는 게 아니라 자기가 갖고 있는 어떤 관점, 자기가 갖고 있는 욕구로 자신을 보죠. 자신을 뭐 탓한다거나. 남 탓도 나쁘지만 내 탓도 나쁜 거 아시죠? 내 탓 자꾸 하게 되면 우울해져요. 심하면 자살까지 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상위주의는 있으나 배어하지 않다. 그러니까 마음 챙김은 상위주의면서도 순수한 주의다. 베어 메타 어텐션, 순수한 상위주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그 8월 한 달을 시작하는 처음이라고 생각해서 그런지 좀 강의가 너무 많은 것 같죠? 예, 다음에 또 다른 게 좋겠죠? 예, 이건 다음에 이거 너무 어려운 내용인데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지금 말씀드린 거를 이렇게 도식으로 표현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 여러 가지 인지, 동기, 정서, 감각, 행동이 있지 않습니까? 경험할 수 있는 것이. 우리 경험의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인지, 생각, 동기, 욕구, 정서, 감정이죠. 감각, 행동. 이런 것들이 있는 보는 것입니다. 순수한 상위 주의, 마음 챙김. 마음 챙김을 하면 순수한 상위 의식. 그러니까 의식과 주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보통 알아차림과 마음 챙김을 혼동하는 분도 있는데 마음 챙김은 주의예요. 주의를 하면은 그 주의에 맞는 어웨어니스, 의식, 알아차림이 따라오게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주의를 하면 일반적인 알아차림이 따라오고 마음 챙김의 주의를 하면은 마음 챙김의 알아차림이 따라오게 됩니다. 네. 여기까지 하고 너무 오늘 좀 강의가 길었습니다. 다시 3분 명상하겠습니다. 공유 중지.